기타컬 초대석 시간인데요. 저 사실 오늘 되게 들떴어요. 이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보일까? 되게 설레면서 왔거든요. 이분으로 말씀드리면요. 국내 유명 패션쇼인 서울 컬렉션 스파쇼, 해외쇼인 중국 상해 패션 위크, 그런데다가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이면 그분! 정말 그분이요?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오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언택트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요. 살살 녹네요. 그래요? 키는 작은데 사람들이 예. 제 전화 목소리만 듣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오. 저를 직접 만나고 나면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줘요. 전혀요. 그런데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의상 보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런 의상은 선생님만이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옷을 못 입었는데 오늘 네.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사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는 맵시가 너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정말 못 입었는데 네. 그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네? 누가 길거리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네네. 야, 저도 사람들이 절 쳐다보지 않으면 그렇네요. 근데요, 선생님, 진짜 네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럴까요? 대구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대구 패션 페스티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지금 보신 조금 전에 까의 영상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네. 대구는 굉장히 저하고 인연이 깊어요. 제가 모 대학교에 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 또 대구 컬렉션이나 대구 패션 페스티벌에 제가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옆 동네 같아요. 옆 동네요? 네네네. 선생님, 그런데 옆 동네 사람들의 옷 스타일을 보면 어때요? 대구 굉장해요. 원래 대구가 섬유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의 원초적인 곳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현재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다양한 부분으로 패션을 굉장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구 분들이 굉장히 색깔이 강하세요. 맞아요. 되게 강해요. 네. 네. 그러면 색이 강하면 그만큼 옷 입는데도 좋지 않나요? 다양하게.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첫째 뭐 나중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상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외형적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왜소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항상 내 인생의 반을 모델들하고 생활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제가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아나운서님 되게 키 작다고 단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러거든. 전 자신 있게 단상 좀 주세요. 저 키 작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미인은 키가 작잖아요. 미남도 키가 작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요. 선생님 안경 갖고 싶어요. 그래요? 예. 사실은 안경이 너무 이거 예쁘다고. 드리고 싶은데 네. 다 초점이에요. 그래서 못 드려요. 아니 또 주신대요. 아니, 이렇게 또 제가- 너그럽네요. 예. 제가 웬만하지 않은 연령대예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얘기 못 합니다. 그래요? 아마 굉장히 놀래요. 그래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긴 조금 그런가요? 절대 안 되고요. 그럼요. 네네. 근데 선생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직도 뭐 제 네. 청춘은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저도요. 아직도 20대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네. 뭐 웃죠 뭐. 네. 근데 코로나 네. 때문에 패션계는 좀 어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그 각자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고 네. 앞으로도 그 코로나가 끝나도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또 창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쪽에서만 공연을 보여주고 제품을 보여주고 의상을 보여줬지만 이제 온라인상에서가 훨씬 더 부각되고 이렇게 커머셜 쪽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언택트로 하면은 모델들의 설 자리가 조금 줄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의외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에서 섰던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대에 서는 모델은 수가 적을 수 있지만 음. 모델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어. 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는 언택트의 장점이요. 언택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선생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좀 기피형이라서 그래요? 방송 쪽에 노출하는 걸 사실은 거의 안 해서 네. 오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맞아요. 사실은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팁도 알려주시고 인생 선배로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이 자리야말로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 정말 모든 일을 물리치고 급히 대구로 달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2단계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지금 하시는 일엔 좀 지장이 없으세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촬영장의 인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수의 인원으로 소수의 정의 어떤 필름이나 이런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침부터 2개를 작업을 하고 왔거든요. 와. 그래서 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 해서 채점까지 해서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로 쇼를 못 하고 네. 전부 다 지금 언택트로 지금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촬영마저도 조금 있으면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정말 나도 옷을 잘 입고 싶고 나도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나에도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글쎄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겠죠. 얼굴 네.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권한다면 마스크 상단에 보여줄 수 있는 아이섀도우나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이라인 정도로 예?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은데 아이라인은 조금 더 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색조는 사실은 좀 피하라고 권하고 싶고 예. 왜냐하면 근래에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내추럴한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또 습도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화장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피부에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굉장히 피부에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품의 이물질과 같이 어떤 혼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아이라인 그 대신 라인에 포인트를 주는 건 꼬리를 좀 더 올린다든지 네. 아이라인을 아래 위를 그려서 조금 눈에 좀 감정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래서 예. 색조는 너무 과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마스크를 썼을 때 눈만이라도 어떤 포인트를 준다면 네.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강할 것 같아요. 어. 거기에 뭐 색조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언밸런스 돼요. 그리고 마스크가 이제는 과거에는 위생용으로 하얀색만 썼지만 네.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다양한 디자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지 않는 컬러 부분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언밸런스적인 게 나타나요. 그래서 샤도우나 이런 부분은 아주 가볍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선생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저요? 예. 관리법이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예.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항상.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한 그 수면을 못 취하는 그렇겠죠. 거든요. 저희가 예.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맞아요. 항상 그 조바심에 있어서 네. 신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네. 그렇지만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하죠. 음. 뭐 쇼가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과거에는 뭐 펄쩍펄쩍 뛰었는데 예. 지금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쇼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조금 못한 게 더 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더 유유히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메이크업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헤어 같은 경우는 네네. 그냥 늘 유행은 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가두면 더 튀어나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경기가 불경기거나 이럴 때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감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뭔가가 더 표출하고 싶고 네. 먼저 더 달려나가고 싶은데 사실 죄송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뭔가 압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내추럴하게 가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지만 살롱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스타일링을 인위적으로 살롱에서 만드는 스타일보다 네. 내가 구현하는 스타일, 네.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묶더라도 머리를 몇 개 일부러 흐트러진 것처럼 빼고 자고 일어난 머리처럼 일부러 머리를 구겨서 자연스럽게 묶는다든지. 그래서 과거처럼 깨끗하게 정갈된 머리보다는 예. 약간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스타일링이 더 이쁘다고 생각돼요. 수요일 날 여러분 저 만나시겠지만 제 헤어스타일이 자다 일어난 헤어스타일 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한번 그렇게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일단 헤어까지 저희가 다 느꼈고 의상은 매년 그래도 뭐 컬러도 있고요. 또 패턴도 있잖아요. 체크가 유행한다든지 내년에는 혹시 사실 저희가 요번에 9월 달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 그 한 140여 분에 대한 그 작업을 함께 했는데 사실은 요번에는 어떤 특정 컬러보다는 지구와 함께하는 컬러라는 포맷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어떤 특정적인 컬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채 자체가 전부 자연으로 돌아갔고 그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연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린류가 많이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린류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예. 패턴이나 이런 것도 과거의 기하학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적이고 우리가 흔히 항상 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네네.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내 눈앞에서 항상 보던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아마 컬러 자체는 굉장히 톤다운이 됐어요. 강한 색채이기보다는 아주 엷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어떤 프린트나 패턴을 봐도 굉장히 그린이 많이 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냥 딱 봐도 지구가 느껴질 정도의. 그렇죠. 예. 거의 그런 느낌이고 패턴에도 나무와 꽃과 잎사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꿈꾸는 정말 새싹 디자이너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네. 보시기에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인 것 같아요? 글쎄 좀 뭐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한 30년 동안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정책적으로도 좀 굉장히 이 디자이너가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한국 디자이너들한테 충고하고 싶어요. 뭔데요? 우리나라 소재가 제일 좋거든요. 네. 사실은 패션과 소재는 공유해서 발달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해외 브랜드의 그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단이 발달함으로 해서 패션도 발달하는 거고 또 그 소재 산업이 성공함으로 해서 패션 디자이너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튼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코튼이라는 그 소재의 회사에서 모든 디자인에 대한 배려를 다 해줘요. 패션쇼도 다 만들어주고 소재도 주고 예. 그 소재를 가지고 쇼를 만들고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일원화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디자이너들이 수입 원단만을 고수하고 그걸로다가 어떤 마케팅 플랜을 짜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므로서 대구의 어떤 섬유도 발전하고 맞아요. 동등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우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좀 적게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패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내 주변에 나한테 가까이 있는 그런 소재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네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섬유와 패션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더 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구가 섬유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과거에 보면 모든 섬유에 대한 어떤 메카였는데 맞아요. 아쉽게도 과거에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섬유와 서로 콜라보가 돼서 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외국 브랜드에 밀려서 외국 브랜드 흉내를 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디자이너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산업과 패션과 서로가 상생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패션이라고 하면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예. 패션을 오래 해서 익숙해서 그런지 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패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열정만 자기가 어떤 부분에 보이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패션이 특별하다. 용어에서 뭐 이질감이 있다. 네. 뭐 저희가 흔히 아방가르드한 표현을 했을 때 과연 그 아방가르드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내가 눈에 봤을 때 조금은 특별하고 내가 보지 않았던 부분은 나는 아방가르드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맥이나 문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선생님. 일단은 의상이라는 게요. 정말 내가 조금 감추고 싶은 부위를 좀 감춰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의상, 옷이라는 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를 좀 옷이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나 제가 잘했어요. 여기를 오면서 답답했어요. 정말 옷을 잘 입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네.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를 믿으라는 거. 어. 절대 자기를 믿지 않고 옷을 입으면 어떤 의상을 입어도 자기가 소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옷이 자기한테 스며들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신 없으면서 브랜드 네임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나한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옷이든지 간에 저는 첫 번째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옷, 의상, 난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되지? 아니요. 내가 옷을 어떤 옷이든지 입었어도 난 자신할 수 있겠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믿어야 돼요. 나는 몸도 뚱뚱하니까, 나는 키도 작으니까, 나는 어디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나는 어디가 모자라니까. 아니거든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는 거. 그게 자기의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와 닮으려고 하고 누구와 같이 가려고 하고 맞아요. 누구와 비슷해지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스타일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컬러를 입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게 어떤 디자이너가 소재 시장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네. 선생님한테 꼭 맞는 원단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색깔인데? 뭔데? 옷을 만들어서 줬는데 처음에는 이걸 내가 너무 세지 않을까? 근데 입었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예뻐요. 제가 그 옷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지 라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션 스타일을 한다는 건 먼저 거울을 보시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게 핸디캡? 이걸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매일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단점을 찾지 말고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멋진 모습을 보고 나의 단점이 결코 단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질 수 있을까. 단점을 가리다 보면 수없는 단점이 또다시 도출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점을 내가 흡수하려면 누가 흡수하겠어요. 맞아요. 자기 자신부터 단점을 흡수해야 되는데 단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오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스타일링을 할 때 나를 좀 믿어라. 네. 어떤 옷을 가져오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상을 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입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거예요. 네. 저 사람 옷을 거꾸로 입었네. 저 사람 옷을 거꾸로 그렇죠. 입었구나. 네. 그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출발할 때는 나는 오늘 일부러 옷을 거꾸로 입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몇 명이 더 쳐다보지? 네. 그 시선을 피할 것이 아니라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디를 가면 제 반지가 보이시나요? 네, 이 너무 반지를 예뻐요. 빼면 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애사롭지 주먹이라도. 않은데? 그런 시선이 저한테 네. 전달이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단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패션을 시작해야지. 네.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만 가지고 나한테 있는 스타일을 찾게 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 게 저 또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늘 옷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따가울 때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몰랐는데 옷을 거꾸로 입고 제가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아주 따뜻한 시선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아니,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제가 한 예로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있는 버릴까 말까 하는 옷을 예. 리폼을 해보세요. 그냥 오늘 한쪽 발만 잘라서 입을까? 어머. 그리고 입고 나가 볼까? 첫째 여러분들이 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옷이 몸에 녹아 들어간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이런 부분은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래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굉장히 키가 작지만 제 별명이 작은 거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네요. 작지만 저보고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의상을, 옷을, 패션을 접할 때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단 한 명이라는 것. 쌍둥이일지라도 사고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상을 착용하신다면 어떤 의상이라도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스타일링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분이 입은 옷이 왠지 어색하지 않다. 암만 좋은 명품을 여러분들이 입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 못하면 누구 거 빌려 입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옷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팁을 드린다면 오늘부터 거울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뚱뚱한 몸매, 키 작은 내 몸매, 못생긴 내 얼굴 아니에요. 세상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와,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요, 그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를 줬습니다. 댓글도 보면요, 자신감 갖고 옷 입어 볼게요. 용기를 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전히 멋지세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많거든요. 또 무엇보다 오민 선생님 오늘 의상 컨셉이 궁금합니다. 네. 올 때는 방송을 하니까 좀 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칼라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안경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글라스와 어떤 차별화를 뒀고요. 네. 오늘 주얼리도 원래는 이 주얼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지하고 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와인. 와인. 네. 와인의 뜻 아시죠? 네. 네, 와인은 내 인생과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진짜 액세서리가 너무 눈에 띌 정도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다가 진짜 딱 선생님 거예요. 정말 이 부분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제가 얼굴을 안 보이던 사람인데 네. 사실은 주얼리도 전혀 안 했어요. 어. 굉장히 노멀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주얼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씩 둘씩 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많아요. 와. 그래서 10손가락 다 하고 싶은데 예. 이거 참 패션이라는 게 이래요. 자기가 즐기기 시작하면 맞아. 무한대로 빠져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팔찌 이쪽에 2개고요. 예. 보이시나요? 이쪽에 팔찌 2개고요. 와. 반지 3개고 반지 5개고 제 그런 반지까지 합하면 전부 6개를 끼고 있어요. 하나 얻고 싶네요. 정말 그 정도로 많다고요. 그래서 물론 예.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 자신감이 붙어요. 이 손가락에 하나 더 끼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남이 뭐라 그러면 어때? 어. 어쨌든 나한테 관심 있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의 안티들은 곧 나의 관심이에요. 그럼요.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 외국 나가 보시잖아요. 유럽이나 이쪽은 절대 관심 없어요. 제가 저희 맞아요. 스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친구가 지하철에서 머리를 이렇게 퉁퉁 박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 그분들은 그 사람이 오늘 저 시간에 나와서 저 벽에 박기로 한 거야, 머리를. 네. 머리치기를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럼요. 왜 저러지? 무슨 일 왜 있나? 저러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멋을 내기에는. 왜? 조금만 내가 달리 입으면 관심을 너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안티가 많을수록 굉장히 네. 기뻐요. 그들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티 아니거든요. 그러네. 저보고 오늘 부유해 보이신다고 하는데 네, 네. 본- 맞아요. 근데 선생님 원래 부유하세요, 그렇죠? 부유한가요?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긍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선생님 인생이 그러면 쭉 처음부터 긍정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모 디자이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사는 오민. 왜냐하면 그 굴곡이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락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외람되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것 같아요. 어, 모든 사람들이 오민을 찾을 때 감사하고 지금 대구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절초대해줘서. 네. 그래서 서울에서 급히 일하다가 지금 내려왔고 네. 오늘도 개런티를 받아요. 아, 그래서 그래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쭉 좋은 것만 아니고 모든 부분과 똑같이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조금은 뭐 똑같죠. 저도 힘들어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내 전부의 모습이 아니다. 네. 또 내일은 다른 모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한 분이 하셨는데 네. 나이 먹으신 분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얼핏 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생기는 나의 주름 하나가 또 다른 내 모습이다.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전 급해요. 나이를 더 먹는 것 같아요. 내일이 두려워요. 근데 아니거든요. 내일 생기는 주름 하나는 내일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저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네네. 요즘 성형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은 네. 아니요. 아무 데도 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성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핸디캡이 있는 부분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인위적으로 항상 모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에 대한 부분을 믿어라. 그럼요. 내가 조금 눈이 작고 내가 코가 조금 낮아도 그게 내 매력이에요. 제 코 낮아요. 네. 예, 그걸 매력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잖아. 뭐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좀 더 나아지면. 네. 하지만 제가 이것도 계속 중독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성형도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만족감에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 핸디캡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저는 절대 모델들한테 성형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형을 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핸디캡을 없애는 건 괜찮지만 성형을 함으로 해서 내가 바꿔진다는 모습에 빠져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주얼리가 하나씩 하다가 계속 늘었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빼면 되잖아요. 그럼요. 하여튼 신체적인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는 모델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어디를 성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정신을 성형해. 정답이네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아니야 너는 네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너 한 명밖에 없어. 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야지. 네가 곧 성형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누구와 닮겠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부터가 카피예요. 모델이나 패션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돼요. 예. 그것이 곧 패션이고 그것이 곧 멋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곧 인생인 것 같네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예. 네네. 와,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실까요? 진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얼굴도 별론 것 같아. 또 꾸미지도 잘 못해. 또 옷도 잘 못 골라.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누구를 따라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와, 정말 최고의 일단 스승님이십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죠. 아니야. 이건 나 혼자밖에 없어. 이건 굉장한 자기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아이덴티티예요. 네. 그 부분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신체적인 거, 모든 거, 외형적인 거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와. 저는 한 번도 키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델들하고 서 있어도 저는 제가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보다 큰 거라고 좀 표현을 해요. 저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들이 저보다 큰 겁니다. 네네. 예. 그것뿐이 우리 인구 수치를 네. 한번 따져보세요. 저희 같은 키가 많아요? 아니면 패션 모델 같은 키가 많아요? 저희 같은 키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단 조금 더 그럼요. 우월한 게 아니라 네. 필요 이상의 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와, 선생님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계속 듣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끝으로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 선생님 인생에서 패션은 뭘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막에 있는 그냥 작은 점 하나일 거 그 모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지만 누군가 그 모래를 가져서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서 예쁜 작품을 만들면 정말 고귀한 소재가 되듯이 저는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패션은 그냥 하찮은 그 수많은 모래알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노력하고 항상 내가 개발하고 그 모래가 어떻게 구를 것인가, 내가 구르는 거에 따라서 내 모양은 더 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가장 미약한 부분에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패션 누가 보면 대단하고 거창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사막에 있는 한 점의 모래일 뿐이다. 모래알 뿐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아니요. 네. 진짜. 긍정적이시죠. 겸손하시죠. 그런데다가 너무나 정말 멋있으시죠. 빛이 나시죠.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꿈만 같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만을 기다렸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글쎄 전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누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일어나 움직이면 꿈을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은 내가 이룬 꿈은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꿈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행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내 노력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몸소 겪어왔습니다. 야, 지금 제 옆에는요 정말 몇십만의 드림, 꿈이 여기에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서울에서도 너무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뵐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뵀으면 내년엔 더 충분히 좋겠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너무나 충분한데요. 그냥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구 쪽은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네. 저희가 교육을 해서 저희 학생들도 제자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패션이 워낙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네. 패션의 도시고 또 섬유의 도시고 저는 언제나 대구를 기원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경남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언제든 대구 오시면요. 저희에게 문도 들어주세요. 언제나 네네. 늘 환영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아주 여러분의 드림 오민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